여러분, 돈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건을 사는 도구일까요? 아닙니다. 돈은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비추는 거울이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당신이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돈을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아주 극소수만이 돈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우리는 돈에 화폐, 성공, 자유와 같은 화려한 이름을 붙여주지만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냉철한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돈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돈은 결승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영향력이자 순수한 힘의 지렛대였습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만약 부가 어떻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정신을 흐트러뜨리며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동안에도 돈의 노예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마키아벨리의 시선으로 돈과 권력의 비밀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새로운 통찰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돈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이 자신을 강력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환상을 좇고 있을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그 허상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안락함을 위해 부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 소리치지 않고도 돈이 어떻게 사람들의 의지를 꺾고 행동을 바꾸게 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줄 첫 번째 법칙을 알아봅시다.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돈이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법칙입니다. 제1원칙, 돈은 권력이 아니라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한 남자가 승진을 하고 한 여자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고 어떤 회사가 큰 투자를 유치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들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더 화려하게 치장하며 오만해집니다. 그들은 돈이 자신들의 격을 높여주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면이 약한 자들만이 변할 뿐입니다. 돈은 인격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단지 감춰져 있던 인격을 드러낼 뿐입니다. 비겁한 자는 화려한 직함 뒤에 숨고 교활한 자는 필요할 때만 관대함을 연기하며 어리석은 자는 똑똑해 보이기 위해 돈을 씁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마키아벨리적 진실은 이것입니다. 강해 보이기 위해 돈을 좇지 마십시오. 대신 규율, 전략, 그리고 평판을 좇으십시오. 돈은 그것들의 기반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부자가 될지는 몰라도 여전히 불안에 떠는 약자로 남을 것입니다.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아무런 존재감도 바라지 못하는 부자만큼 초라한 존재는 없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지켜본 왕들은 금을 잃어서 몰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이 자신들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스스로 자세를 고쳐 앉는 것입니다. 당신의 은행 잔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감 그 자체 때문에 말입니다. 제2원칙, 신비감 없는 분은 약점일 뿐이다. 우리는 모두가 무언가를 과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명품 시계, 고급 차, 심지어 은행 잔고 내역까지. 어떤 이들은 자신의 순자산을 마치 인격의 훈장인 양 자랑합니다.
마키아벨리가 이 모습을 봤다면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빼앗을지 계획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전략을 믿었습니다. 바로 은폐입니다. 진정한 힘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의 부가 당신의 전략보다 더 큰 소리를 낼 때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스스로의 등에 관역을 그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키아벨리적 인간은 침묵 속에서 불을 쐈습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세력을 키웁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실제보다 조금 못한 사람으로 여기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자신이 얕보는 상대를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가늠할 수 없는 사람만큼 위험한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추측하게 만드십시오. 의심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겨우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십시오. 실제로는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동안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경고 없이 상대를 타격하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제국은 그렇게 소리 없는 침묵 속에서 건설됩니다. 제3원칙,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돈에 의존하지 말라.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덫에 걸리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돈을 벌고 있으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버는 것과 소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의 돈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동결되거나 세금으로 사라지거나 압수되거나 재조정되거나 일시 정지될 수 있다면 당신은 부를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가난보다 더 두려워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의존입니다. 만약 당신의 생활 방식, 당신의 안전, 당신의 평화가 다른 누군가의 승인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되고 편안할지는 몰라도 여전히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먹이를 주는 자가 당신을 소유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전화 한 통이 당신의 수입을 파괴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생존이 유행이나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다른 누군가의 플랫폼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만약 대답이 예라면 당신은 불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황금 세장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해결책은 금융 요새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살아남는 수익, 아무도 보지 못하는 현금 흐름, 사람들이 박수를 멈춘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수입.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당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면 당신은 더 이상 위협으로 그들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를 검열할 것입니다. 당신이 눈썹 하나 까딱하기 전에 먼저 사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것을 타협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나 명성으로 만든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력, 즉 경제적 중력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애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금융구조가 그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당신 주위를 맴돌 때 그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달러나 숫자가 아닌 영향력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벌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는데도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수입을 좇지 마십시오. 독립을 구축하십시오. 온라인에 과시하기 위한 독립이 아니라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독립을 말입니다. 제4원칙, 돈은 그 어떤 것보다 충성심을 잘 시험한다.
사람들은 온갖 좋은 말을 합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을 믿는다고,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사이에 돈이 끼어들면 갑자기 진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돈은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만들고, 거래를 만들고, 압박을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수입에 대한 통제권을 줘보십시오. 충성심이 얼마나 빨리 지렛대로 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뇌물을 건네 보십시오. 그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쉽게 휘어지는지 확인하십시오. 혹은 더 최악은 당신이 돈을 얻고 그들이 얻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의심의 대상이 되고 당신의 발전은 그들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승을 마치 자신들이 뒤처졌다는 증거인 양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이 힘들 때만 박수 쳐주는 사람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가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환호하는가 아니면 비교하는가?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닌 척 연기해왔던 본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조용히 미묘하게 사람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는 역할이나 자원, 유리한 순간을 제공했습니다.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접근권을 어떻게 다루는가? 오만해지는가? 집착하는가? 특권 의식을 갖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는 소리 없이 사라지고 거리를 두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관대함의 기술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필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불옆에 있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추울 때만 충성을 보입니다. 일단 몸이 따뜻해지면 누가 그 불을 피웠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당신의 돈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당신에게 돈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의 반응이 바로 청사진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제5원칙, 약자는 돈을 숭배하고 강자는 돈으로 가는 길을 통제한다. 돈에 관한 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좇는 사람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돈을 좇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갈망을 이용해 사람들의 행동을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약자들은 부자가 되는 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강자들은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자신들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우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이 무엇을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돈을 분배하는 사람이 돈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향을 통제한다. 왕에게 궁정이 있었던 이유, 영주에게 충성스러운 봉신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의 억만장자들이 거의 논쟁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저 할당할 뿐입니다. 그들이 흐름을 통제하면 사람들은 줄을 섭니다. 그러니 진정한 힘을 원한다면 굶주린 개처럼 월급을 좇는 것을 멈추십시오. 더 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원천이 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게 만들 기술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소비자에서 설계자로 전환할 수 있는가? 일단 당신이 접근을 통제하게 되면 게임의 판도가 뒤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회의 자비에 기대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기회가 됩니다.
수표에 서명하는 사람은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이블을 소유한 사람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할수록 당신은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들은 스스로 당신에게 맞춰 정렬하고 말투를 바꾸고 당신의 게임 규칙에 따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움직임입니다. 수입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제6원칙, 돈이 최종 목표라고 착각하게 만들라. 이것은 미묘하면서도 무자비한 법칙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기기 위해 상대를 지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상대가 잘못된 목표를 좇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월급, 지위, 스포트라이트를 놓고 싸우게 하십시오. 월급 인상이 승리라고, 직함이 트로피라고, 수표가 왕관이라고 믿게 하십시오. 그동안 그는 뒤에 앉아 전체 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앞의 상금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그는 애초에 그 상금을 만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조각을 위해 싸우는 동안 그는 전체 파일을 소유할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와 전략의 힘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돈은 바닥나고 직함은 빼앗기고 박수갈채는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의존성은 지속됩니다. 감정적, 재정적, 심리적 의존성. 그것이 바로 장기적인 힘입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계약이 끝난 후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당신을 섬길 것이라는 점입니다.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주었던 것, 즉 안락함, 정체성, 접근성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승리를 자랑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집중하십시오. 그들이 부스러기를 놓고 싸우게 하십시오. 당신은 부엌을 설계하십시오. 그들이 승진을 축하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사다리를 소유하십시오. 그들이 돈을 줬게 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줬게 만드십시오. 제국은 그렇게 건설됩니다. 금을 좇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금의 원천이라고 믿게 만들므로써 말입니다. 제7원칙, 돈으로 안락함을 제공하고 그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지배하라. 사람들은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 주는 삶을 잃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일단 누군가 지위, 편안함, 명성의 맛을 보면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빼앗아 보십시오. 갑자기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당신은 충분한 안락함을 줍니다. 그들을 안정시키고 격을 높여주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할 만큼만. 그런 다음 미묘한 행동을 합니다. 살짝 뒤로 물러섭니다.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관심을 거두거나 그들이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궁금해할 만큼만 말투를 바꿉니다. 공황 상태가 아닌 단지 불확실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두려움, 그 부드러운 불안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교정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순응하고 조심스러워지고 순종적으로 변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소리치거나 위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탐욕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즉 뒤로 돌아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망가뜨릴 것이라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직접적으로 무기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정체성을 부여한 다음 그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조종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고대 제국들이 충성심을 유지했던 방식입니다. 힘이 아니라 특권을 통해서 당신은 여기에 속해 있다.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될 때까지는 일하고 속삭이는 의식과 상징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속삭임 하나만으로도 어떤 명령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결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키아엘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돈의 노예가 될 것인가, 주인이 될 것인가, 돈을 과시하며 약점을 드러낼 것인가, 침묵 속에서 힘을 키울 것인가, 돈에 의존하는 삶을 살 것인가,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삶을 살 것인가. 진정한 힘은 당신의 소유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구축한 시스템, 당신의 규율, 그리고 당신의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더 이상 돈을 좇을 필요가 없는